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 프로그램 정봉주의 품격시대.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김성수입니다. 권력의 쌈짓돈, 특수활동비는 징빙자료 첨부 예외 조항 탓에 깜깜이 예산, 눈먼 돈으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매번 개혁안이 나오는데도 손질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요. 행정부, 사법부, 심지어 국회까지도 최고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발 셀프 삭감으로 불붙은 특수활동비 개혁 요구. 과연 이번만큼은 제대로 손볼 수 있을까요? 노후 화력발전소의 셧다운, 미세먼지 해결, 4대강의 재감사 등 문재인 정부의 환경 공약들이 하나씩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들을 영상으로 구현한 영화제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고민해보는 환경 이슈.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영화와 함께 환경 정책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5월 26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 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검은 예산이라 불리는 특수활동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동시에 식비를 비롯한 치약, 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남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126억여 원 가운데 절감된 53억여 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 등에 활용될 방침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부기관이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눈먼 돈 혹은 쌈짓돈이라고 불리는 경비입니다. 최근 논란을 빚은 검찰과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때 사용된 돈 역시 검은 예산 특수활동비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당한 상태에서도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무려 30억 이상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각 부처 특수활동비로 책정된 예산은 8,800억여 원. 이 중 90%가량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눈을 피한 채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해버린 특수활동비. 이를 향해 칼을 빼든 문 대통령의 결단이 깨끗한 공직 문화를 만드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월 26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고 직접 나섰습니다. 청와대 생활비 중에서 가족 생활비는 본인의 월급에서 내겠다고 한 거죠. 동시에 청와대 내의 특수활동비도 줄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솔선수범 나선 특수활동비 축소 바람이 새로운 공직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종훈 평론가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도요,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반영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 내 식비는 내가 내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줄이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국민들이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대통령께서 식사하시는 거 이게 특수활동비에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권위 소통 그리고 국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관행처럼 영수증 없이 출처에 대한 검증 없이 사용했던 특수활동비 또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 절감하겠다. 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시 돌려줌으로써 정부 예산으로 쓰고 네. 그리고 아마도 이 필요한 예산들도 굉장히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내년 같은 경우 2016년 같은 경우 청와대가 받았던 특수활동비가 265억이었는데 265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내년엔 30% 정도를 줄이겠다. 예. 다만 이제 이 안에는 정보 수집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수하게 사용해야 할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비서실 비용과 또 경호실 비용 그리고 정책실 비용이 지금 아마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미칠 영향은 뭐
기존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만 여타 부처, 예컨대 국정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법무부라든가 이쪽 부분도 불투명하게 이른바 쌈짓돈으로 이용했던 부분들도 조금은 이제 걷어들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번 기회에 국가 예산 세금인데 이제 함부로 쓰게 되면은 큰 코 다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먼저 대통령께서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네. 지금 이렇게 권력기관이 쌈짓돈처럼 쓰고 있던 특수활동비 이제는 함부로 쓰지 말아라. 이렇게 아예 못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돈부터 깎아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31% 줄이겠다. 예. 자, 청와대 일단 특수활동비부터 뭐 지금 올해 한 161억 정도 되는 거를 이제 예. 박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 자, 다른 부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청와대가 그렇게 하는데 야, 이거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특수활동비가 한 30% 정도 예. 올해 대비 예.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게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뭐 8,900억, 그러니까 9천억이 조금 안 되는 정도란 예, 말이죠. 예. 자, 이제 거기 30%면 얼마나 됩니까? 2,7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2,700억 같으면 연봉 2,700만 원을 받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게 굉장히 그 다른 부처에도 심리적으로 압박감으로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부 기관들도 눈치를 보겠지만 뭐 당장 청와대 참모들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일자리 재정 자원 놓고 논란 많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뭐 당장 특수활동비만 줄여도 10,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산술적인 계산인데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정부 부처가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년 잉여 예산이 남더라도 그 잉여 예산을 어떻게든지 소진해서 내년도의 예산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약간의 꼼수 형태의 행정이 만연해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연말 되면 보도 블록을 다시 멀쩡한 걸 들었다가 다시 예. 끼우는 그렇죠. 이런 공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 특수활동비의 일정 부분은 사실은 부처에서는 얘기 못하지만 부처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 증액돼야 했던 부분들을 증액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예산 부족분을 메우는 데도 일정 부분 사용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 활동비를 무조건 깎아내릴 것이냐 라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본질적으로 부처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써왔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검찰의 고위 인사들이 마치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비용들은 과감하게 털어내되 하지만 부처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비용들은 또 소상하게 밝히고 투명하게 예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특수활동비가 뭐 제대로만 쓰인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습니다. 뭐랄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될 수밖에 없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이해를 할 텐데 지금 이번에 검찰들도 봤더니 뭐 이상하게 그냥 봉투 돌리는데 이런 돈을 갖다 썼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뭐 집 관리하는데 막말로 그 집 관리하고 밥 먹고 하는데 돈을 그런 데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개혁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특수활동비 이렇게 써도 원래 되는 돈이었나요? 일단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거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일단 예산안에 편성되었고 결국 예. 그 예산안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예. 뭐 매년 국회가 또 특수활동비를 일부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그 당연히 정상적으로 편성된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예. 중요한 거는요. 이게 지금 현재 규정상 예. 과연 영수증도 없이 국회 결산도 받지 않고 눈먼 돈, 예. 깜깜이 돈으로 불릴 만큼 이렇게 사용해도 문제가 없겠느냐. 예.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해가 있다. 네, 이게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네,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아 필요한데 왜 영수증을 네. 여태껏 네. 안 내고 그렇게 막 쓴 거예요? 원칙적으로 영수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 감사원의 이제 여러 가지 지침 등을 볼 때도 예. 원칙적으로 영수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금을 권장하지 않고 되도록 신용카드를 쓰도록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아주 짧은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예외 규정. 바로
수사와 정보 수집에 예.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용처를 밝힐 경우에 수사와 정보 수집의 어떤 그 목적에 지장이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수사와 정보 수집이 아닌 경우에도 특수활동비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영수증 첨부 안 해도 된다라고 예.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엄격하게 법 네. 해석을 해서 못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그래서 또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국회의 어떤 국회의 결산 대상도 아니다. 국회가 뭐 감시 못한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예.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 현재 이게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당연히 국회의 결산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 첨부해서 국회가 결산을 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국회에서 그동안 못하고 있거든요. 왜 못했던 거죠? 아주 참 허탈한데요. 이유가 예. 관련 부처에서 정보 자료를 제공 안 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외 규정 단 하나입니다. 이거는 수사, 정보 수집 등의 어떤 그 규정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못하고 있고요. 예. 또 이건 좀 놀라운 사실인데 예. 2004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선고됩니다. 네. 국회가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밝혀라.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처를 밝혀라. 이런 판결이 2004년도에 선고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국회는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고 국회도 안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결산을 하는데 다른 관련 부처에다가 아주 꼼꼼하게 강력하게 밝혀라 라고 하는 거 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게 뭐 증빙자료도 필요 없고 인터넷 공개도 안 되고 감사원 결산검사 국회 자료 제출 대상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오해고요. 예. 지금 현재 관련 규정만 엄격히 적용한다면은 당연히 모든 게 다 검증 대상이 됩니다. 지금 안 하고 있던 거죠. 관에서. 예. 아니, 평론가님. 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사실은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한번 우리가 왜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그야말로 그냥 뭐 물 쓰듯이 펑펑 막 쓰고 거기 어떻게 썼는지도 밝히지 않고 서로 정말 눈빛으로 교환해 가면서 일부러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감사를 서로 안 하고 이런 짬짬이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이게 본래 목적은요, 첩보 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스파이 활동비예요. 아, 그래서 국정원이 제일 많은 자, 거군요. 그래서 사실은 국정원 그리고 이제 경찰에 이제 아주 그런 그 첩보 활동을 하는 그런 부서 아니면 예. 이 돈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다른 부서에는 원래 배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회에도 배정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 그런데 이게 편법 변형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적용 대상이 그러니까 이 예산을 배분하는 대상 기관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기관들이 다 이 첩보 활동비를 쓰는 상황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규정에도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밀 유지 이 활동 관련한 그런 뭐 조사, 사건 수사 그런 데 쓰도록 원래 한 비용이에요. 그 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쓰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사실은 통치자금입니다. 통치자금.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게 독재 시대의 잔재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 독재 시대 때 어떻게 했나요? 대통령이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비자금을 받죠. 그래서 통치자금을 뭐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청와대 자기 집무실 그 뒤에 금고에다 넣어놓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거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사령관들도 쫙 불러서 군인들한테도 가끔씩 이렇게 주고 또 뭐 정보기관 같은 데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또 사실은 뭐 정치권에도 이제 가끔 이렇게 돈을 풀고 이런 식의 운영됐던 게 통치자금 아니에요? 자, 그게 이제 전두환 예전에 뭐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는 뭐 조단이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비자금 형태로 조성이 돼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돈이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더 통치자금이 필요한 거죠. 아하. 자, 그래서 정부 예산에 통치자금을 숨겨놓은 게 이게 바로 특수활동비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보세요. 권력 피라미드가 쫙 있어요. 예. 자, 독재 시대에 이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쫙 각 기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밑단까지 쫙 권력 피라미드가 딱 형성이 되잖아요. 자, 각 부처의 장들은 다 누굽니까? 자기 신복들 아니에요. 신복들의 신문이죠. 자, 신복들한테 용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가 사비로 비자금 조성해서 기업에서 해서 하려면 이거 참 만들기도 쉽지 않고 또 이게 탈법이 되고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도 물론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만
그거 이외에 정부 예산 중에 일부를 그렇게 딱 눈먼 돈으로 따로 챙겨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줘버리면 네. 부담이 훨씬 덜한 거죠. 그래서 이게 위에서부터 쫙 돈 봉투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만 바라보고 다들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충성을 요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위에서부터 윗단에서부터 밑으로 쫙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보면 돼요. 예. 그 관행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해외의 사례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는 첩보 활동에만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CIA 같은 데도 이렇게 의회 통제를 잘 안 받는 그런 예산이 숨은 예산이 좀 있거든요. 있긴 있죠. 예, 그건 철저하게 첩보 활동에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다 또 이렇게 국가 기록으로 다 남겨져서 나중에 다 공개가 또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예 영수증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게 처음 생긴 게 중앙정보부 시절에 생긴 거 아닙니까? 아하. 중앙정보부 시절에 안보비라고 하는 그 나중에 이제 정보비로 바뀌어요. 예. 유신 체제 수립되거나 73년도부터는 정보비로 바뀌는 겁니다. 예. 자, 국내에 그 당시에 정보기관이 뭘 했습니까? 국내에서도 사찰 활동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뭐, 속된 말로 포섭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런 비용들이 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개인적으로 그 당시, 그러니까 군사정권 시절에 개인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서 그건 자기가 직접 이렇게 경력금 차원에서 나눠주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대한 이제 그 충성을 유발하기 위해서 한 거고, 예. 그 밑에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게 바로 이 특수활동비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보기관 제외하고 나머지 그 부처에 있는 이 특수활동비는 근본적으로 없애는 게 정답이죠. 예. 예. 예, 손 이게 용어를 좀 혼동하면 안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이제 예전에 판공비라고 불렸습니다. 예. 근데 이 판공비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예. 그리고 또 업무 추진비인데요. 일단 어감부터 다릅니다만, 그렇죠. 정말 보더라도 업무 추진비는 지금도 잘 견제가 되고 있고요. 또 결산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지금 현재 특수활동비가 실제로 수사와 정보 수집, 첩보 활동에 쓰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원래는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업무 추진비 항목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아하.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업무 추진비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특수활동비로 계속 편성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아까 말씀드린 예외 규정, 수사와 정보 수집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예. 이 지침에 이렇게 해당되기 위해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해가지고 실질은 업무 추진비지만 이제 그 명목상으로는 특수활동비를 계속 넣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비대해지고 계속 뭔가 법의 편법, 숨은 곳을 찾아가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그러면 과연 이 특수활동비를 우리가 제어할 수 없었느냐?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고 예산 결산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어할 수 없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컨대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이 해당 항목에 대한 예산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항상 요구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왜 국회에서 제대로 거르지 않았느냐? 국회에서는 이 부처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산으로 지키려고 강하게 로비를 하고 예. 또 국회에 있는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이나 아니면 상임위원들은 아름아름 또 부처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걸 묻어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부처 활동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지만 정보 분석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지금 우리가 냉전 시대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시대고 예. 그리고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동북아 정세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관은 이제 일정의 활동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전문성을 갖고 제어하려고 하는 노력이 수반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지금 사실상 그런가요?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이 데이터 상으로 나온 이 수치가 예. 전체적인 어떤 정보 활동을 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예. 다만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그럼 박근혜 정부가 탄핵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업무가 정지됐는데 30억이 예산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통치자금이나 이런 관행적으로 해오던 씀씀이는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예. 기밀이라든가 정보 수집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는 비용이 있다는 것을 저는 증명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밥 먹거나 이런 데 쓴 돈이 아니라 그렇죠. 반드시 정보 수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정 정도는 금액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야지 예. 특수활동비 전체를 다
그냥 쌈짓돈, 뭐 아니면 뭐 통치의 어떤 행위에 쓰려고 하는 어떤 여유 자금 정도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근데 이 이게 평론가님, 특수활동비가요. 그러니까 국회 예산 감시에 밖에 있을 뿐이지 예. 부처 안에서 그러면 이거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이거 마구잡이로 누구나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안에도 분배의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뭐 헌법재판소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뭐 법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들에게 얼마씩 나눠.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조가 다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거 함부로 이렇게 특수활동비라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갖다가 막 못 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은 분배 구조가 확실히 있고 그 겉에 공개를 안 할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장부 비슷하게 기록도 다 해요. 예. 그러니까 어디에 뭘 썼다 못 썼다 기록을 해야 이게 지금 통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국에 이번에 1억이 지금 배정이 됐는데 국장님부터 과장님부터 이렇게 쭉 쓸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누가 특정인 너무 많이 써버리면 다른 사람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분배 룰에 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은 다 기록을 해요. 다만 이거를 아하. 장부 형태로 만들어서 밖에다가 또는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를 안 할 뿐이지 내부에 그런 룰은 확실히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정보기관에서 하는 아주 특별한 특수활동, 그러니까 첩보활동, 긴급하게 발생한 첩보활동에서 그쪽으로 돈이 확 쓰이고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매우 루틴하게 사실은 이것들도 쓰여지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다. 예. 다만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투명성은 앞으로 강화한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뭐 당장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공개가 어렵다면 뭐 5년이나 10년 뒤에라도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기록을 남기도록 아하. 이렇게 하면 사실은 통제가 전혀 불가능한 돈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뭐 미국에서도 에드워드 스노든이 그 예산 그렇게 쓴 특수활동비처럼 쓴 돈을 갖다 다 공개해가지고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그런 흔적들은 있을 거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감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런데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쓰는 곳이 국정원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국정원이다. 그런데 이 국정원이 본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활동들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게 아니냐. 그냥 쉽게 말해서 댓글 알바 운영비로 예. 특수활동비 막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다만 개연성이 이제 있다. 다만 이 부분을 좀 수사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 과거의 그런 전례들 때문에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예. 제가 뭐 국정원을 대변하고 싶진 않지만 예. 국정원이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 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얻었던 양질의 정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픈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적어도 정보위에서는 이러이러한 예산을 갖다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좋은 양질의 정보를 획득했고 이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 보고해야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의혹은 의혹대로 쌓이고 예컨대 뭐 과거에 국정원이 했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어떤 행태들이 이런 비용으로 인해서 같이 수반됐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요.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규명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2013년도에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이제 2012년 그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잖아요. 불거졌죠. 그래서 여직원 예. 그 적발되기도 하고 뭐 선거 국면에서 그게 규명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갔다가 네. 2013년에 그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이른바 댓글 알바. 예. 댓글 알바를 한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지급한 그 예산이 뭐였나 봤더니 특수활동비였던 예. 게 이미 그때 확인이 3천만 원이 넘게 예, 썼다는 확인이 된 걸로. 바가 예. 있고요. 자, 근데 사실은 이제 과거에 뭐 중앙정보부 시절이나 뭐 이런 시절에는 워낙 그 국내 정치의 공안 통치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예. 엄청나게 그런 돈이 쓰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많이 이제 국정원이 개혁을 하고 해서 줄었다. 국내 정치에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줄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사건이 뻑 불거진 거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사실은 이제 군의 사이버 사령부도 이제 이 댓글 활동을 한 거로 그렇죠.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 예산도 국정원에서 이제 넘어간 거로 이렇게 예. 밝혀지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른바 이제 해킹 프로그램을 이탈리아인가요? 어디서 예, 그 맞습니다. 사온 예. 그 비용도 이 특수활동비에서 나간 거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 첩보 활동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경우는
자기 기관들, 그 정보기관들 입장에서 보자면 정상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게. 특수활동비 본래 목적에 맞게끔. 다만, 예. 국내 정치에 개입을 안 해야 하는데 개입을 한 게 문제지, 저는 첩보활동에 근본적으로 쓰는 게 맞는 건 해요. 그런데 저것도 아주 오랜 관행으로 사실은 이제 뭐 모르겠어요. 요즘도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으니까 안 한다고는 하는데 이 국내 정보 수집 활동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런 거를 전제로 하면 사실은 특수활동비를 예전부터 저렇게 써왔던 그런 관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저런 게 별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써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사실은 이 부분을 수사를 좀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수사로 밝혀진 것들이 지금 일부, 예. 아까 그래픽으로도 좀 보셨는데 일부가 있다는데 더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뭐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이제 그럼 이런 사건을 바라볼 때 국정원 전체가 다 예컨대 댓글 알바를 하는 것에 다 동조했고 조직적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돈을 다 지불했고 이렇게 과연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일부의 일탈이거나 아니면 과잉에서 오는 정보 수집 어떤 그런 욕구에 과잉에서 오는 어떤 잘못된 행동일 텐데 그거는 좀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국정원 본래의 업무까지도 이런 일탈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거나 혹은 오도되는 부분은 우리가 좀 그러니까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구분해야 되겠다. 그런데 조금만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더 보태면요.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 과정에서 그 이른바 아이오, 그러니까 정보관들.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각 기관에 뭐 거의 다 그 상시 근무를 하지 않았어요. 국정원 정보관들이 나가서 정보 수집하고 이제 그게 이제 결국 국내 정치 개입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없애느냐 마느냐 논란이 됐고 이제 아주 없애지는 않고 이제 그 한 사람마다 이렇게 개별 기관에 다 보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권역별로 이렇게 한 명씩 정보관을 지금 두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정보관들 같은 경우에 밖에 나와서 이제 뭐 정보 수집 활동하려면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 비용도 특수활동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이제 그런 특수활동비라 그러면 사실은 정보기관에서 그렇게 국내 정치 또는 국내 정세 파악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거는 큰 논란은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댓글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근데 지금 그런 쉽게 말해서 시발단이라든가 뭐 또 해킹 프로그램으로 사찰의 의혹이 있는 것들에 돈을 썼다든가 이런 거 말고도 지금 뇌물로 활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서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특히 이제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사용된다면 이거는 정말 특수활동비의 그 본래적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돈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검찰 관련해서는 이제 수사를 할 때 뭐 경정도 필요하고 또 실제로 수사를 진행할 때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 법무부 그리고 또 법무부 소속의 검찰에서 필요한 특수활동비가 존재한다. 뭐 이런 그 공감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뭔가 검찰 수뇌부들 사이에서의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좀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신의 어떤 이른바 인맥을 관리하기 위한 부분에서 돈이 사용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관행이 지금 뭐 한두 번의 일탈이 아니라 그동안 쭉 이어져 왔다라고 한다면은 조직적인 그런 조직 자체의 더 큰 문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 결과 감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검찰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 또 만약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이제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언제부터 이어지고 있는지까지 좀 밝혀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계속 또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죠. 바로 우병우 전 수석입니다. 이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검찰총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인출된 돈이 있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게 검찰에서 써야 되는 거를 물론 검사였지만 전직 검사였지만 검찰 소속도 아니고 법무부 소속도 아닌 이런 그 청와대 소속의 이 민정비서관이 어떻게 이걸 받았느냐.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또한 우병우 전 수석이 여러 가지 그런 개통과 이런 것들 뛰어넘어서 힘을 과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고요. 더군다나 이게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 박영선 의원이 국정조사 1차 기간 보고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지금 퇴직
퇴임한 이제 그 법무부 차관은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그런 일 없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습니다만 밝힐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아주 그 메모드급의 22명의 그런 그 검사를 투입해서 감찰 중이니까 예. 혹시 여기에 대한 그런 그 사실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뭐 국민적인 그런 분노는 검찰에 대한 분노가 더욱더 커질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커지는 게 아니라 검찰을 완전히 정말 뿌리부터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 특수활동비가 부족해서 예. 부처에 있는 특수활동비를 가져다 쓴다. 그거는 약간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던 사실 가운데 하나다. 아, 정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이제 정권마다 이제 차이가 이제 큰데요. 청와대에 거의 300억 가까운 돈을 특수활동비로 쓰는데 그게 모자라서 네. 부처에 있는 걸 갖다 왜 써요? 그런지 제가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이게 통치자금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운 게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군사정권 시절에는 자기가 이제 비자금을 조성해 자기 직접 집행하는 통치자금들이 꽤 있어요. 그렇겠죠. 비서실 직원들한테 수석들한테도 이렇게 줘서 이거 어디다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돈이 풍부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조성할 수 있는 그 비자금의 규모, 비자금이 이제 불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아니, 이번에 보면은 사실 뭐 허모 행정관이 그 네. 일부 우익단체들한테 지원할 때 보면 정경련이라는 통로를 통해가지고 지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정부에서는 그런 편법들을 가능하게 썼잖아요. 자, 또. 그런데, 그러니까 예.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문민정부 이후에 이제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죠. 줄어드는 거죠. 예. 예. 자, 그렇게 되다 보니 만약에 그 정권이 필요에 따라서 공안 통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처럼 이건 약간 공안 통치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예. 그 정보 활동을 강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와대 그렇겠죠. 스스로가 예. 각 그 기관에서 정보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 말고 개별적으로 더 사찰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그 비용을 그럼 어디서 조달하냐는 거죠. 예. 대통령이 나서서 옛날처럼 군사정권 시절처럼 뭐 이렇게 기업들한테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부처에 있는 돈을 좀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은 2010년도에 이미 드러난 바가 있잖아요. 그 예, 당시 그렇습니다. 그 장진수 국무총리실에 그 당시 그 민간인 사찰할 때. 그거 이제 그 양반이 제보하면서 예. 그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돈을 이렇게 보내줬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나 이번에 이제 우병우 만약에 전 수석 경우도 이게 사실이라면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게 일종의 관례처럼 예. 특히 이제 민정수석실에서는 검찰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일부를 가져다가 거기도 특별감찰반을 운영했잖아요. 예. 민정실 그 산하로 예. 50여 명에 달하는 그 수사팀을 운영한 거 아닙니까? 예. 자, 거기에 활동비로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 좀 마지막으로 지금 저는 그 국회의원들 얘기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는 아주 뇌리에 선명하게 기억이 되고 있는 게 바로 홍준표, 이제 전 도지사죠. 홍준표 전 도지사의 그 특별활동비를 집에다가 좀 가져다 줬다. 이 얘기 네네.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가능한 구조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아마 국회 상임위원장에게는 예. 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까지의 이 일종의 뭐 업무 추진비 혹은 뭐 특별 활동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요. 이것도 특수활동비죠. 예, 2015년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경우는 2015년이죠. 예.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이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근데 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그 운영위원장이라고 해갖고요. 예. 그 상임위 중에 이제 청와대를 주로 관장하는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예. 이제 이 위원장의 경우는 좀 다른 상임위원장보다 좀 돈을 더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월 4천만 원인가를 그 당시에 받았던 걸로 나오는데, 예. 남은 돈은 생활비로 쓰라고 이제 집에 가져다 주니까 그 부인이 이걸 비자금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이제 그 이실직고를 한 적이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여당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련 의원도 일부 상임위원장에게 배정된 그 특수활동비를 자녀 유학비로 사용했다. 예. 예,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재민 전 그 문화부 차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차관 재임 시절에 이 특수활동비 쪽으로 지급된 돈을 가지고 사생활에 썼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를테면 특수활동비로 인해 빚어진 사건 혹은 그 해명의 흑역사겠죠. 예. 네네. 그런데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적인 업무를 보느라고 돌아다니다가 쌓인 마일리지를 썼다고 해가지고 사퇴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예 그 돈을 그냥 자기 개인, 지금 이동욱 헌재 소장 같은 경우도 개인 통장에 그냥 꽂아놓고 막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재임 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이분이 헌법재판소 소장이 되려고 하니까 청문회 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아니 이런 그 관행들 이제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활동비에도 이제 배달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배달 사고요. 예.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원래 이제 그런 목적으로 써라라고 이제 저 신재민 조금 전에 이제 전 차관 경우는 저 비용을 어디다 썼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술 마시고 어디 가서 골프 쳤겠어요? 누구랑? 네. 대부분 다 언론인들하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관리 차원에서 쓴 거예요. 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래 목적에 잘 맞게끔 쓴 경우에 해당하고 예. 다른 분들이 문제죠. 이걸 집에 가져가거나 아니면 생활비로 쓰거나 자녀 유학 비용으로 쓴 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마다 이제 분배 룰에 따라서 딱 이제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특수활동에 사용하세요라고 주는데 근데 이제 개중에 이걸 갖다가 영수증 첨부 안 해도 되니까 다른 용도로 갖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이렇게 쓰는 이른바 배달 사고가 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손 변호사님. 네. 확실하게 네. 뿌리 뽑으려면은 선별과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문화와 관행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네. 또한 두 번째로는 지금 이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명의 이제 그 정치인 또는 공무원들이 이 특수활동비를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밝혀진 것부터 환수받자. 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그 홍준표 전 지사 이야기를 하면서 생활비로 썼다고 스스로 밝혔는데 그렇죠. 생활비로 쓴 거를 환수받자. 예.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음 조치를 취하느냐라고 예.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공감할 수 있겠고요. 뭐 홍준표 전 지사뿐 아니라 문제되었던 뭐 생활비, 유학자금으로 썼던 자금은 받아야 되겠고요. 예. 또한 마지막으로 이게 법적으로도 범죄로 인정되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할당된 그런 그 사용처, 용처에 관계없이 별도 다른 써서는 안 되는 그런 그 목적으로 용도로 썼다고 한다면 예. 이게 횡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예, 예. 하지만 지금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그다음 법적 조치도 없습니다. 예. 그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그 제도의 개선이나 문화나 관행의 개선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한다면 예. 결국은 그 과거에 이러한 행위를 했던 자들에 대한 어떤 형사 처벌을 통해서 이제 그 경각심을 주는 것도 마지막 방법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 그런 형사적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 그리고 또 나중에 유죄 판결이 선고될지 여부는 정말 법원의 재판을 진행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사실. 법을 지금 현재 있는 법대로 적용이 안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특히나 지금 이제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아예 법을 갖다가 좀 뜯어 고쳐서 특수활동비를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법을 만들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리고 예. 또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야 되는 그 예외가 법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지침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과연 이게 형사적으로 범죄인지 여부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죠. 짧게 말씀드리면 예. 내부에서 사용되는 특수활동비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외부에서 사용되는 특수활동비는 예. 공무원이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저촉을 받으면 예. 제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하나 이렇게 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뭐, 노력을 한다면 이렇게 세금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충분히 줄이고, 또 그것을 다시 국민들에게 얼마든지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는 그것이 하나의 기득권이 되어서, 그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해가 있다. 네, 이게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네,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아, 필요한데 왜 영수증을 네. 여태껏 네. 안 내고 그렇게 막 쓴 거예요? 원칙적으로 영수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 감사원의 이제 여러 가지 지침 등을 볼 때도 예. 원칙적으로 영수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금을 권장하지 않고 되도록 신용카드를 쓰도록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아주 짧은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예외 규정. 바로 수사와 정보 수집에 예.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용처를 밝힐 경우에 수사와 정보 수집의 어떤 그 목적에 지장이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수사와 정보 수집이 아닌 경우에도 특수활동비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영수증 첨부 안 해도 된다라고 예.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엄격하게 법 네. 해석을 해서 못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그래서 또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국회의 어떤 국회의 결산 대상도 아니다. 국회가 뭐 감시 못한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예.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현재 이게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당연히 국회의 결산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 첨부해서 국회가 결산을 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국회에서 그동안 못하고 있거든요. 왜 못했던 거죠? 아주 참 허탈한데요, 이유가. 예. 관련 부처에서 정보, 자료를 제공 안 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외 규정 단 하나입니다. 이거는 수사, 정보 수집 등의 어떤 그 규정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못하고 있고요. 예. 또 이건 또 놀라운 사실인데 예. 2004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선고됩니다. 네. 국회가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밝혀라.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처를 밝혀라. 이런 판결이 2004년도에 선고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국회는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고 국회도 안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결산을 하는데 다른 관련 부처에다가 아주 꼼꼼하게 강력하게 밝혀라 라고 하는 거 하기도 참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게 뭐 증빙 자료도 필요 없고 인터넷 공개도 안 되고 감사원 결산 검사 국회 자료 제출 대상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오해고요. 예. 지금 현재 관련 규정만 엄격히 적용한다면은 당연히 모든 게 다 검증 대상이 됩니다. 지금 안 하고 있던 거죠, 관에서. 예. 아니, 평론가님. 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사실은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한번 우리가 왜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그야말로 그냥 뭐 물 쓰듯이 펑펑 막 쓰고 거기 어떻게 썼는지도 밝히지 않고 서로 정말 눈빛으로 교환해 가면서 일부러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감사를 서로 안 하고 이런 짬짬이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이게 본래 목적은요, 첩보 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스파이 활동을 한 말이죠. 예. 자, 이제 거기 30%면 얼마나 됩니까? 2,7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2,700억 같으면 연봉 2,700만 원을 받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게 굉장히 다른 부처에도 심리적으로 압박감으로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부 기관들도 눈치를 보겠지만 뭐 당장 청와대 참모들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일자리 재정 자원 놓고 논란 많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뭐 당장 특수활동비만 줄여도 10,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산술적인 계산인데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부 부처가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년 잉여 예산이 남더라도 그 잉여 예산을 어떻게든지 소진해서 내년도의 예산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약간의 꼼수 형태의 행정이 만연해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연말 되면 보도 블록을 다시 멀쩡한 걸 들었다가 다시 예. 끼우는 그렇죠. 이런 공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 특수활동비의 일정 부분은 사실은 부처에서는 얘기 못하지만 부처에서 반드시 필요한 증액돼야 했던 부분들을 증액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예산 부족분을 메우는 데도 일정 부분 사용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 활동비를 무조건 깎아내릴 것이냐 라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본질적으로 부처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써왔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검찰의 고위 인사들이 마치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비용들은 과감하게 털어내되, 하지만 부처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비용들은 또 소상하게 밝히고 투명하게 예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특수활동비가 뭐 제대로만 쓰인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습니다. 뭐랄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될 수밖에 없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이해를 할 텐데, 지금 이번에 검찰들도 봤더니 뭐 이상하게 그냥 봉투 돌리는데 이런 돈을 갖다 썼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뭐 집 관리하는데 막말로 그 집 관리하고 밥 먹고 하는데 돈을 그런 데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개혁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특수활동비 이렇게 써도 원래 되는 돈이었나요? 일단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거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일단 예산안에 편성되었고 결국 예. 그 예산안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예. 뭐 매년 국회가 또 특수활동비를 일부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당연히 정상적으로 편성된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예. 중요한 거는요.
이게 지금 현재 규정상 예. 과연 영수증도 없이 국회 결산도 받지 않고 눈먼 돈, 예. 깜깜이 돈으로 불릴 만큼 이렇게 사용해도 문제가 없겠느냐. 예. 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 프로그램 정봉주의 품격시대.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김성수입니다. 권력의 쌈짓돈 특수활동비는 증빙자료 첨부 예외 조항 탓에 깜깜이 예산, 눈먼 돈으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매번 개혁안이 나오는데도 손질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요. 행정부, 사법부, 심지어 국회까지도 최고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발 셀프 삭감으로 불붙은 특수활동비 개혁 요구. 과연 이번만큼은 제대로 손볼 수 있을까요? 노후 화력발전소의 셧다운, 미세먼지 해결, 4대강의 재감사 등 문재인 정부의 환경 공약들이 하나씩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들을 영상으로 구현한 영화제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고민해보는 환경 이슈.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영화와 함께 환경 정책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5월 26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 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검은 예산이라 불리는 특수활동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동시에 식비를 비롯한 치약, 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남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126억여 원 가운데 절감된 53억여 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 등에 활용될 방침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부기관이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눈먼 돈 혹은 쌈짓돈이라고 불리는 경비입니다. 최근 논란을 빚은 검찰과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때 사용된 돈 역시 검은 예산 특수활동비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당한 상태에서도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무려 30억 이상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각 부처 특수활동비로 책정된 예산은 8,800억여 원. 이 중 90%가량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눈을 피한 채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해버린 특수활동비. 이를 향해 칼을 빼든 문 대통령의 결단이 깨끗한 공직 문화를 만드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월 26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고 직접 나섰습니다. 청와대 생활비 중에서 가족 생활비는 본인의 월급에서 내겠다고 한 거죠. 동시에 청와대 내의 특수활동비도 줄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솔선수범 나선 특수활동비 축소 바람이 새로운 공직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비예요. 아, 그래서 국정원이 제일 많은 거군요? 자, 그래서 사실은 국정원 그리고 이제 경찰에 이제 아주 그런 그 첩보 활동을 하는 그런 부서 아니면 예. 이 돈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다른 부서에는 원래 배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국회에도 배정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 그런데 이게 편법 변형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적용 대상이 그러니까 이 예산을 배분하는 대상 기관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기관들이 다 이 첩보 활동비를 쓰는 상황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규정에도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밀 유지 이 활동 관련한 그런 뭐 조사, 사건 수사 그런 데 쓰도록 원래 한 비용이에요. 그 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쓰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사실은 통치자금입니다. 통치자금.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게 독재 시대의 잔재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 독재 시대 때 어떻게 했나요? 대통령이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비자금을 받죠. 그래서 통치자금을 뭐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청와대 자기 집무실 그 뒤에 금고에다 넣어놓고 예 중간중간에 이제 이거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군 사령관들도 쫙 불러서 군인들한테도 가끔씩 이렇게 주고 또 뭐 정보기관 같은 데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또 사실은 뭐 정치권에도 이제 가끔 이렇게 돈을 풀고 이런 식의 운영됐던 게 통치자금 아니에요? 자, 그게 이제 전두환 예전에 뭐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는 뭐 조단이었다. 예.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비자금 형태로 조성이 돼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돈이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더 통치 자금이 필요한 거죠. 아하. 자, 그래서 정부 예산에 통치 자금을 숨겨놓은 게 이게 바로 특수활동비다. 특수활동비라고 예. 보면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보세요. 권력 피라미드가 쫙 있어요. 예. 자, 독재 시대에 이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쫙 각 기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밑단까지 쫙 권력 피라미드가 딱 형성이 되잖아요. 네. 자, 각 부처의 장들은 다 누굽니까? 자기 신복들 아니에요. 신복들을 심어주죠. 자, 신복들한테 용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자기가 사비로 비자금 조성해서 기업에서 해서 하려면 이거 참 만들기도 쉽지 않고 예. 또 이게 탈법이 되고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도 그렇죠. 물론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만 예. 그거 이외에 정부 예산 중에 일부를 그렇게 딱 눈먼 돈으로 따로 챙겨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줘버리면 예. 부담이 훨씬 덜한 거죠. 그래서 이게 위에서부터 쫙 돈봉투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만 바라보고 다들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충성을 요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위에서부터 윗단에서부터 밑으로 쫙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보면 돼요. 예. 그 관행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해외의 사례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는 첩보 활동에만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CIA 같은데도 이렇게 의회 통제를 잘 안 받는 그런 숨은 예산이 좀 있거든요. 있긴 있죠. 예, 그건 철저하게 첩보 활동에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다 또 이렇게 국가 기록으로 다 남겨져서 나중에 다 공개가 또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예 영수증 있습니다. 먼저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종훈 평론가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도요,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반영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 내 식비는 내가 내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줄이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국민들이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대통령께서, 식사하시는 거, 이게 특수활동비에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권위 소통 그리고 국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관행처럼 영수증 없이 출처에 대한 검증 없이 사용했던 특수활동비 또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 절감하겠다. 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시 돌려줌으로써 정부 예산으로 쓰고 예. 그리고 아마도 이 필요한 예산들도 굉장히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지금 내년 같은 경우 2016년 같은 경우 청와대가 받았던 특수활동비가 265억이었는데 265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내년엔 30% 정도를 줄이겠다. 예. 다만 이제 이 안에는 정보 수집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수하게 사용해야 할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비서실 비용과 또 경호실 비용 그리고 정책실 비용이 지금 아마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예. 이것이 이제 미칠 영향은 뭐 기존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만 여타 부처 예컨대 국정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법무부라든가 이쪽 부분도 불투명하게 이른바 쌈짓돈으로 이용했던 부분들도 조금은 이제 걷어들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번 기회에 국가 예산 세금인데 이제 함부로 쓰게 되면은 큰 코 다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먼저 대통령께서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네. 지금 이렇게 권력기관이 쌈짓돈처럼 쓰고 있던 특수활동비 이제는 함부로 쓰지 말아라. 이렇게 아예 못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돈부터 깎아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31% 줄이겠다. 예. 자, 청와대 일단 특수활동비부터 뭐 지금 올해 한 161억 정도 되는 거를 이제 예. 박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 자, 다른 부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청와대가 그렇게 하는데 야, 이거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특수활동비가 한 30% 정도 예. 올해 대비 예.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게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뭐 8,900억, 그러니까 9천억이 조금 안 되는 정도.